네, 유튜브 설춘환 캠퍼스입니다. 자, 여러분 이제 12월도, 그래서 2021년도도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정말 올해 주식 투자하느라고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올해 마무리 잘 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더불어서 오늘은 여러분들에게 경제와 관련된 용어 또는 섹터에 대한 정보와 지식을 주실 분을 정말 어렵게 모셨습니다. 사실 우리가 모르는 경제 용어를 좀 보면 사실 많은 분들이 네이버에서 그냥 검색해보면 상당히 그냥 단편적으로 나오더라. 네. 그래서 제 개인적으로는 조금 더 친절한 용어집 이런 게 있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요. 마침 그런 책을 내신 분이 오늘 나오셨습니다. 이번에 이런 책을 내셨더라고요. 네. 명쾌하고 야무진 최신 경제 용어 해설. 네. 출판사는 베가북스. 네. 그래서 여러분 정말 어렵게 모셨는데요. 정말 어려우신 분이었느냐? 어렵습니다. 서울대 경제학과를 졸업하고 미국 월가 출신의 경제 전문가 우리 권기대 대표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대표님. 안녕하십니까. 네.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대표님 제가 양력을 좀 보니까 네. 서울대 경제학과 최고, 그 다음에 미국의 월스트리트 일하셨습니다. 여기에서 나오는 어떤 전문성, 내공이 나오는 것 같은데요. 대표님 어떤 경력이나 양력 짧게 한번 소개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월스트리트에서 근무했다는 게 얼마나 큰 의미가 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네. 근데 어쨌든 제가 거기서 근무한 것이 1980년 초에 네. 2년간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뭐 한국인으로서는 최초였다 이렇게 말씀을 할 수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1세대는 될 것 같습니다. 최고죠, 대표님. 네. 네. 그래서 제가 이제 경제학을 전공을 하고 군대까지 마친 다음에 네. 나왔을 때 막 그때 서울에 지사를 연 미국의 모건 은행이라는 금융기관이 있었습니다. 네. 제대를 바로 앞두고 군복을 입고 인터뷰를 해서 그 회사를 들어갔어요. 그래서 바로 이듬해에 뉴욕 본사에 발령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월스트리트에 근무를 하게 되었는데 당시만 해도 한국은 산업계이든 금융계이든 상당히 척박했죠. 네. 사실은 뭐 일반 사람들은 여권도 가질 수가 없었고 정부에서 허락하는 특별한 프로젝트 혹은 해외에서 믿을 만한 기관이 초청장을 보내오거나 뭐 이런 경우에만 여권을 가질 수 있을 정도로 척박한 그런 환경이었습니다. 그럴 때 제가 그래도 뽑혀서 미국의 선진 금융을 배울 수 있는 기회를 가졌다는 것이 개인적으로도 상당히 행운이었죠. 네. 한 30년 가까이 뭐 미국을 떠난 다음에는 호주, 인도네시아, 홍콩, 유럽 각지를 돌아다니면서 살기도 하고 또 거기서 근무도 하고 이렇게 해서 오랫동안 해외 생활을 했습니다. 네. 그래서 2005년경에 영국 귀국을 해서 지금은 베가북스라는 출판사를 운영하면서 개인적으로 이제 해외 책들 번역도 하고 그렇게 바쁘게 지내고 있습니다. 자, 대표님, 그런데 이번에 아까 말씀드린 최신 경제 용어 해설 네네네. 책을 내셨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제 이 책을 한번 먼저 네. 읽어보고 또 인터뷰를 하는 게 예의일 것 같아서 봤더니 이제 저도 닥터 코퍼라든지 비건버거, 오감 마케팅, 펜테크 저도 이제 잘 모르는 내용을 이걸 한번 보니까 정말 좀 친절하게 정리가 되어 있어서 많이 좀 도움이 됐는데 제 개인적으로는 저희 유튜브 설춘환 캠퍼스의 구독자분들 또는 이제 주식 투자를 하는 분들이 아마도 많은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근데 대표님, 이 책은 어떤 책이고 또 어떤 의도로 좀 출간을 하신 건가요, 대표님? 그렇습니다. 이게 지금 그 온라인이든 오프라인이든 경제 관련 기사를 이제 많이들 보는데 볼 때마다 이제 툭툭 경제 용어들이 튀어나오는데 뭐 아는 것도 있겠지만 처음 들어보는 것도 있고 또 뭐 아리송하게 본 것 같긴 한데 자세히는 모르겠는 그런 것도 있고 또 영어 약자로 그냥 그대로 써서 무슨 외계 언어처럼 그런 것도 상당히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보통 사람들은 답답하죠. 궁금하고 이게 무슨 뜻인가. 이런 보통 사람들의 궁금한 것부터 좀 풀어주자. 대상 독자라고 말을 한다면은 사실 고등학교 학생들 이상이면 누구나 이해할 수 있을 정도로 일단 쉽고 재미있게 쓰자. 실제 사례를 들음으로 인해서 생생하게 다가올 수 있는 그런 쪽으로 가려고 애를 많이 썼어요. 일단은 대표님, 요즘에 이제 저희가 뭐 국내 주식을 하건 미국 주식을 하건 미국의 어떤 경제 또 미국의 어떤 연준의 금리 문제 상당히 좀 이슈가 되고 있더라.
근데 이제 얼마 전에 또 파월의 연준 의장이 야 인플레이션 일시적 아니다. 약간 좀 말을 바꾸시는 그런 부분이 있는데요. 일단 테이퍼링에 대한 좀 이야기 좀 먼저 해주시면 어떨까요? 테이퍼링과 좀 기준금리 연준에. 테이퍼라는 동사가 네. 이제 뭉툭하던 것이 서서히 얇아지고 뾰족해져서 작아진다 이런 뜻이거든요. 아, 네. 근데 경제학에서 테이퍼링 하게 되면 보통 그 어떤 불경기가 닥치거나 네. 아니면 작년에 우리 코로나 사태처럼 아주 특이한 위기 상황이 닥쳤다 그러면은 주요국들이 그거를 헤쳐나가기 위해서 네. 대개는 양적 완화 수단을 많이 씁니다. 네. 이렇게 통화를 푼다든지 대출을 넓혀준다든지 아니면 자산을 정부에서 매입을 해준다든지 이런 방식으로 그 양적 완화 정책을 풀거든요. 네. 근데 그게 이제 계속 할 수는 없으니까 네. 어느 시점이 되면 다시 그걸 거둬들여야 되는 상황이에요. 그것이 사실은 이제 테이퍼링을 볼 수 있는데 네. 그런 식으로 자산 매입을 축소하고 양적 완화를 거두어 들이는 네. 그런 단계를 이제 테이퍼링이라고 테이퍼링. 하잖아요. 네. 근데 지금 이제 코로나 사태 이후로 제일 먼저 테이퍼링을 언급하고 약속한 것이 사실은 캐나다였어요. 아, 캐나다가. 지금 4월에 그렇게 네. 했는데 미국은 거기에 비하면 상당히 조심스러운 상황입니다. 방금 말씀하신 인플레이션 문제도 있고 네. 그다음에 경제 회복 전반을 생각할 때 과연 이게 테이퍼링에 들어가야 할 단계인가 아닌가. 네. 그다음에 일단 테이퍼링에 들어가게 되면은 주식 시장도 냉각을 하게 되고 맞습니다. 그다음에 선진국들이 후진국이나 저 제3세계에 풀었던 돈도 자꾸 거둬들이려고 그러고 네. 이런 사태가 벌어지기 때문에 미국으로서도 굉장히 조심스러운 그 태도를 취할 수밖에 없고 또 일단 말을 테이퍼링 이제 곧 시작을 해야죠 했다가도 또 경제 상황 봐서 다시 또 거두어들이기도 네. 하고 이런 식으로 이제 조절을 하게 되거든요. 네. 근데 제가 생각할 때는 저도 뭐 큰 전문가는 아니지만 테이퍼링이라는 말 자체를 미국에서 그렇게 조심스럽게 쓰고 그다음에 계속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조절을 하고 하다 네. 보니까 이미 투자자들은 거기에 대해서 상당히 마음의 준비가 돼 있는 상황이에요. 네. 이렇게 우리가 흔히 이 경제에서 말하는 그 소프트 랜딩처럼 네. 이제 어느 정도 그게 와도 괜찮아 준비가 네. 돼 있어 하는 식으로 해서 테이퍼링으로 인한 주식 시장에 큰 충격은 없을 것이다. 아, 네. 많지 않을 것이다 네. 하는 게 제 생각입니다. 아. 예, 그래서 주식 내년에도 이제 그런 미국의 금리라든지 이런 상황을 계속 많은 사람들이 이제 주시를 할 텐데 네. 결과적으로 그런 정책들이 네. 순차적으로 그리고 소프트 랜딩하는 그런 의미에서 시행이 되어서 네. 주식 시장에 그런 큰 충격을 주지는 않을 것이다. 네. 그리고 전반적으로는 2022년에도 아마 위로 오른쪽으로 올라갈 것이다. 네. 라는 것이 저희 생각입니다. 대표님 그럼 보시기에 그냥 네. 뭐 개인적으로는 유동성이 많이 좀 축소가 될 것 같은데 그렇죠. 그러면 미국이나 우리 금통위도 네. 내년도에는 좀 금리를 좀 올리지 않겠습니까, 대표님? 그거는 어떻습니까? 불가피하게 보입니다. 네. 사실 뭐 이때까지 뭐 역사상 정말 전례 없었던 네. 저금리가 계속되었고 네. 그것이 여러 가지 문제를 일으키고 있기 때문에 이제 코로나 사태라든가 이런 이제 위기 사태, 네. 비정상적인 사태가 조금씩 잦아들면서 이제 그런 금리는 다시 회복을 해야 되는 상황이거든요. 네. 그건 계속 갈 수는 없기 때문에 네. 그래서 금리 인상은 반드시 일어나리라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우리 뭐 어쨌거나 투자자분들은 앞으로 이제 금리가 인상되는 것에 대해서는 충분히 좀 대비를 해야 될 것 같고 아마 대비를 하고 있을 것으로 예. 보입니다. 자, 아무튼 이제 우리가 주식 투자나 뭐 여러 가지 것들을 할 때 사실 어떤 정부의 정책 상당히 중요하다 이런 말씀을 다시 한번 좀 드리고요. 그래서 정책에 대한 내용은 좀 누구나가 쉽게 좀 이해를 하고 좀 공부를 해야 되겠다. 대표님 그런데 요즘에는 또 세계가 함께 동조화된다 이런 이해가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 정책에 따라서 성장한 분야가 이제 친환경, 예. 특히 이제 뭐 탄소 제로 뭐 이런 말도 있고 한데요. 예. 친환경을 향해서 가는 어떤 그 글로벌 움직임의 어떤 대표 예시가 탄소 국경세 이런 말들이 있더라고요, 대표님. 네, 맞습니다. 이게 어떤 의미가 있고 이것이 어떤 파급 효과가 있을까요, 대표님? 사실 친환경은 2022년뿐만 아니라 앞으로 적어도 한 10년 네. 혹은 그 이상 동안 아마 전 세계 경제를 지배할 키워드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해요. 네. 그리고 친환경 안에는 우리가 이미 익숙히 알고 있는 많은 개념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네. 쉽게 말해볼까요? 전기차. 전기차. 전기차 왜 네. 생겼습니까? 네. 친환경 때문에 생겼잖아요. 네. 수소. 네. 마찬가지죠. 그다음 뭐 우리가 작년 들어서 웬만한 규모가 있는 기업들이라면 전부 다 ESG를 ESG. 외칩니다. 네네. ESG 전담 부서도 네. 만들고 뭐 그러는데
ESG라는 개념도 그 중에 그 E라는 거, 네. 그게 바로 친환경이잖아요. 환경. 네. 이런 식으로 뭐 거의 모든 그 기술 개발이나 전략의 전환이라든가 이런 모든 것들이 친환경을 이 베이스로 깔고 네, 있거든요. 네, 네. 그래서 친환경이 가장 중요한 키워드일 텐데 네. 방금 말씀하셨던 그 탄소 국경세라는 것은 네. 원래 EU에서 시작이 되었어요. 아, 네. EU에서 작년인가 이름도 조금 희한한 Fit for 55라는 네. 그런 입법 패키지를 내놨어요. 네. EU 같은 나라는 친환경 인식이 상당히 올라가 있습니다. 아, 네. 이미 네. 한국이나 뭐 이런 이제 중국이나 이런 데하고는 다르잖아요. 네. 근데 EU에서 하는 말이 우리 EU 안에서만 친환경하고 뭐 탄소 배출 줄이고 하는 거 계속 외쳐봐야 무슨 소용이 있느냐. 네. 중국에서 들어오고 인도에서 들어오고 싸구려 들어와가지고 네. 배출 많이 했던 그 나라 거 들어오면 소용없다. 네. 그래서 이 사람들이 뭐라고 했냐면 오케이 그러면 저탄소 배출국을 향해서 네. 고탄소 배출국이 수출하는 물건에 대해서 세금을 매기자. 아, 네. 이렇게 된 거죠. 네. 그것이 이제 탄소 국경세입니다. 탄소 국경세. 근데 일단 2026년부터 이제 본격 시행한다고 저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네. 그 중에서 가장 영향을 많이 받는 그런 5개 분야를 이렇게 네. 지정을 해놨어요. 아, 네.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포스코라든가 네. 현대제철 이런 회사들이 가장 영향을 직접적으로 받는 밟을 수 있겠네요. 네. 그래서 한 2, 3년 안에 뭐 거의 몇 조 단위로 손해를 네. 볼 수 있다. 뭐 이런 이야기까지 나오는 네, 정도죠. 그러네요. 알겠습니다. 그러면 또 어쨌거나 탄소 국경세가 2026년도 이후에 된다라고 한다면 앞서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철강, 그래서 포스코라든지 현대제철 이런 부분들은 조금 더 비용에 대한 증가가 올라갈 것 같다 이런 말씀을 좀 해주시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더불어서 앞서 얘기한 것처럼 이제 수소 이게 상당히 중요한 것 같은데 대표님 간단하게 사실 뭐 이제 수소 뭐 전지 또 전지 섹터 중에 수소 연료 전지 또 수소 경제 상당히 좀 중요하다 네. 이런 말씀을 좀 많이 하고 있는데 대표님 앞으로 좀 수소 시대가 오겠죠, 대표님? 당연하죠. 그 설 교수님은 네. 우리 일상생활에서 수소라는 게 갑자기 끼어든 것이 어떤 계기라고 생각하세요? 우리나라의 경우에? 저는 사실은 이제 잘 모르는데 어쨌거나 이산화탄소가 많이 나오니까 네. 수소차도 나오고 막 이렇게 있는 것 같은데 아마 다르겠죠, 대표님? 그렇죠. 뭐 이제 온실가스 네, 배출을 네. 막는다 이런 것들은 여러 가지 네. 방향이 있고 있지만 네. 수소라고 네. 하면은 제일 먼저 생각나는 것은 넥소, 넥소. 차, 차. 수소차. 네. 굉장히 빨리 나왔잖아요. 맞습니다. 네네. 전기차도 이게 자리를 완전히 잡기 전에 벌써 네, 나왔잖아요. 네, 네. 그러니까 한국이 수소에 대해서는 좀 빠르다 이렇게 말은 할 수가 있는데 어쨌든 네. 우리 일반인들이 생각에 수소가 경제적으로 이렇게 의미가 있는가 하는 것을 어렴풋이나마 느낀 것은 그 바로 수소차, 수소차. 넥소였거든요. 네, 네. 근데 사실은 차라는 것은 수소의 아주 극히 작은 부분밖에 안 됩니다. 네. 수소라는 것은 에너지원을 그냥 확 뒤집는 영어로 말하면 게임 체인저가 네, 되는 네. 그런 요소가 수소거든요. 완전히 친환경인데다가 네. 아무런 그 부작용도 없고 네. 그다음에 지금 현재로서는 생산을 하는데 돈은 좀 들지 몰라도 얼마든지 만들 수 있고 네. 이래서 자동차뿐만이 아니고 모든 에너지 대체 뭐 심지어는 비행기에 이르기까지 네. 선박 비행기에 이르기까지 다 적용할 수 있는 수소 네. 그것이기 때문에 우리나라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조금 그 수소차에서는 약간 앞서 있기 때문에 네. 현대차 그룹이라든가 네. 여러 그 재벌 그룹들이 네. 수소에 굉장히 눈독을 들이고 있습니다. 네. 수소 어벤져스란 말씀 들어보셨어요? 들어보긴 들어봤습니다. 네, 그래서 불과 뭐 몇 달 전이죠. 네. 현대그룹, 효성 뭐 네. 해가지고 몇 개 그룹이 모여서 전 세계의 수소 생태계 조성에 우리가 앞장서자. 네. 이렇게 해서 이제 결성한 게 수소 수소 어벤져스입니다. 어벤져스. 네. 네. 그래서 우리나라는 지금 현재로서는 무주공산이라 할 수 있다. 네. 누구도 앞서 있지 않습니다. 네. 그러나 우리나라가 약간 그렇게 이제 발을 디뎠기 때문에 네. 앞으로 저는 개인적으로 사실 수소 생태계에 있어서는 한국이 주도적인 역할을 할 수 있지 않겠느냐 네.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저도 이제 아침마다 제가 이제 신문을 매경하고 이제 조선일보, 한겨레 신문 제가 세 개를 읽고 있는데요. 네네. 지난번에 이제 아까 말씀하신 그 수소 어벤져스, 어벤져스, 예. 매경의 일면에서 네네. 딱 나왔던 기억이 납니다, 대표님. 네네. 그래서 그만큼 또 수소가 네. 앞으로 중요하다. 현대차의 넥소, 또 기아차, 그렇죠. 네, 유망하게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대표님 이제 아까 말씀하신 것 중에 ESG라고 하는 부분을 언급하셨어요. 맞습니다. 네, 저는 이제 영어가 상당히 어려워가지고 대표님 ESG 이 뭡니까, 대표님? E는 아까 네. 말씀드린 대로 친환경, 네. environment, 네.
S는 social이니까 사회적 책임, 네. 이제 기업들이 사회적 책임을 지는 그런 거죠. 네. 그다음에 G는 그냥 governance라고 하기도 하고 corporate governance라고 하기도 하고 해서 그 회사의 지배 구조에 관한 그런 이야기를 이 세 가지인데 이게 뭐냐면 제가 위키피디아를 한번 들어가서 ESG가 뭐라고 정의되어 있지 하고 봤더니 지속 가능성이라는 데 굉장히 중점을 뒀더라고요. 지속 가능한 발전 혹은 성장을 할 수 있는 가능성 및 능력 그것을 ESG라고 부른다라고 되어 있어요. 이 지속 가능성이라는 것은 인류가 받은 대자연 생태계를 해치지 않으면서 우리의 삶을 개선시키고 성장할 수 있는 그것을 지속 가능성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이 지속 가능성이 얼마나 되느냐에 따라서 이제 기업의 그 가치도 달라지고 이제 그렇게 되는 거죠. 근데 실질적으로 ESG를 그 측면에서 이제 모든 산업이나 기업을 평가를 하게 됩니다. 점수를 매기게 돼요. 그러면은 E는 어떤 요소들이 있고 S에는 어떤 요소들이 있고 G는 어떤 요소들을 봐서 그 레이팅을 평가를 하느냐. 그것은 나라마다 다 다르고 또 산업마다 다 달라요. 그래서 그거는 정해진 틀은 없지만 우리나라에서도 지금 한국 고유의 ESG 측정 그 기준을 만들려고 애를 많이 쓰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좀 조심해야 될 게 뭐냐 하면 그 혹시 설 교수님은 그린 워싱이라는 이야기 들어보셨어요? 네, 들어봤습니다. 그런 말이 있다시피 이게 뜻은 좋아요. 친환경이고 뭐 소시절이고 다 좋은데 실질적으로 기업들이 ESG를 시행할 만한 능력과 재력과 의지가 있느냐? 이건 또 별개의 문제예요. 사실은 쉽지가 않거든요. 맞습니다. 그래서 ESG를 평가를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그 사람들이 ESG에 얼마나 전력 투구하는지는 별개의 문제라는 것을 알아줘야 되고, 그다음에 그렇기 때문에 그 언론에 나오는 뭐 여러 가지 이제 회사들 이름 기업들이 나오지만 그런 기업들이 과연 ESG라는 측면에서 이거냐 아니냐 하는 것은 별도의 문제로 봐야 되는 거죠. 대표님 그러면 혹시 ESG를 제일 잘하고 있는 대표적인 기업이 혹시 있나요? 제가 알기로는 SK그룹이 좀 앞장도 서 있고 많이 한다고 이야기 들었습니다. 최태원 회장이 좀 많이. 그래서 이제 저희가 주식 테마에 보면 ESG 관련주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맞습니다. 아니 ESG 관련주가 어떻게 정해졌을까? 그래서 이제 아까 SK라든지 주식 시장의 이 반응이 워낙 빨랐어요. 맞습니다. ETF도 뭐 언론에서 메타버스 어쩌고 하면 메타버스 ETF 나오고 ESG ETF 다 나옵니다. 금방금방. 알겠습니다. 저희 이제 2부에 또 NFT랑 메타버스가 있는데 이번에 또 대표님 그 이 책을 쓰면서 이제 160개 키워드를 좀 좀 정하신 것 같아요. 대표님 이 160개의 키워드는 어떤 내용으로 좀 정하신 건가요? 내가 늘 읽어오던 그 경제 기사를 일단 전부 이제 보면서 정리를 빈도가 많이 나오는 용어, 그리고 중요성이 보이는 단어, 우리 대한민국 경제 환경에 관련성이 높은 단어 이렇게 이제 기준을 잡고 160개로 이제 정해가지고 그리고 이제 거기에 들어가 있는 용어들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생판 처음 봐서 전혀 뜻을 알 수 없는 단어도 많고 이미 우리가 듣기는 들었는데 최근 와서 갑자기 좀 논의가 많이 된다 뭐 그런 것도 있어요. 그리고 또 이제 뭐 완전히 이제 영어 그런 약어를 써가지고 외계 언어처럼 또 문제 알 수 없는 그런 것도 있고 뭐 이런 것들이 이제 다 망라가 돼 있습니다. 대표님 그러면 사실 이제 많은 분들이 UAM 저도 이제 사실은 뭐 얼마 전에 또 뭐 드론 택시 이런 얘기 나오고 이게 이제 뭐 어반 에어 모빌리티 해가지고 도심 항공교통 특히 서울 같은 경우는 교통량이 엄청나잖아요. 대표님. 근데 정말 드론으로 왔다 갔다 한다라고 한다면 정말 이게 삶이 바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UAM 어떤 내용이고 어떤 효과가 좀 있을까요, 대표님? 사실 인간이라는 게 참 재미있는 게 기다리는 시간이라든지 뭔가를 하는 시간을 줄이려고 무진 애를 쓰는 부분이 있는가 하면 하고 있는 일을 가능하면 오랫도록 하려고 하는 그런 욕심 이런 것들이 이제 서로 맞물리는데 이 UAM의 경우는 출퇴근한다고 한쪽 방향으로 가는데 뭐 1시간 반, 2시간 이런 사람 있잖아요. 맞습니다. 얼마나 심한 낭비입니까? 당연히 기업인들도 이거 좀 줄일 수 없을까 생각을 하겠죠.
그러다 보니까 나온 게 이제 도심 항공교통. 네. 길을 따라서 가다 보면 그렇게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그러면은 길을 벗어나서 네. 위로 좀 가볼까? 네. 이제 그렇게 개념이 생긴 거죠. 네. 그래서 영어로는 흔히 뭐 flying car, 날아다니는 네. 차, 네. 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이제 헬리콥터 같은 걸 보면 생각하면 알 수 있다시피 이 UAM을 위해서 만들어지는 그런 기체들은 네. 전부 수직으로 이착륙을 이제 네. 하게 되겠죠. 네. 네. 그래서 이제 공간도 덜 필요하고, 네. 그다음에 이제 공중으로 날아다니기 때문에 교통 혼잡과는 이제 관련이 네. 없고, 네. 이렇게 해서 생긴 게 이제 UAM이죠. 네. 당연히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현대차가 앞서 있고, 네. 그다음에 해외에서도 뭐 많은 회사들이 이미 저 자리를 잡은 그런 저 완성차 업체들 네. 아니면 스타트업들 네. 수도 없이 많은 회사들이 이 UAM 시장을 목표로 해서 달리고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예. 저도 이제 그 한화그룹주를 좀 관심이 있는데 예. 한화에서도 이런 맞습니다. UAM 한화에도 하고. 네, 관심이 예. 또 많더라고요. 예. 앞으로 뭐 어떻게나 이런 UAM이 좀 그런데 대표님 이제 실제로 네. 실생활에 이용되는 데는 좀 시간이 좀 걸리겠죠, 대표님? 그렇죠. 한번 생각해 보시면 아시다시피 그냥 날아다니는 차가 있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닙니다. 네. 우선은 안전한 그런 자율주행이 네. 돼야 되고, 네. 그럼 그러자면은 그 5G를 혹은 5G 이상을 이용하는 그런 원활한 효율적인 소통이 또 돼야 되고, 네, 네. 그다음 또 안전을 위해서 관제 시스템이 또 확립이 돼야 맞습니다. 되고, 네. 수직으로 이착륙하는 거지만 어쨌든 공간이 확보가 돼야 되고, 네. 이런 식으로 많은 관련되는 그런 분야에서 준비가 되어야 네. 비로소 UAM도 가능하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여러 가지 분야에 지금 발을 들이밀고 시작하는 그런 회사들을 네. 좀 찾아내고 그걸 알아둬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네. 예. 그렇습니다. 대표님, 이제 어느덧 저희가 이제 일부를 이제 마무리를 좀 해야 될 것 같은데, 네. 자, 대표님도 이제 주식 투자를 좀 하시죠? 네, 사실은 저는 좀 이제 올드 제너레이션이라서 네. 예, 주식 투자 그러면은 그건 뭐 투기 아니야? 네. 뭐 하는 그런 생각을 옛날에는 늘 가졌었어요. 네. 막상 이제 출판사를 열어놓고 초기에 고생을 하고 있을 때 네. 우연히 주식책을 출간할 기회가 있었어요. 네. 그래서 그 책을 보면서 주식 투자가 이게 내가 생각했던 게 아니네. 네. 거기다가 자산의 증식 혹은 심지어는 뭐 자본주의의 개념까지 제가 다시 한번 네. 눈을 뜨게 된 그런 계기가 됐어요. 그래서 2008년, 9년부터 제가 이제 작은 규모로 이제 시작을 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국내 주식 투자를 시작해서 뭐 그럭저럭 키워오는 과정에서 이제 지금은 뭐 많을 때는 한 30억? 네. 그럼 적을 때는 한 15억 네. 정도. 그 상관을 유지하면서 네. 이제 계속 투자를 하고 있는데 네. 작년 같은 경우는 뭐 모든 사람이 그랬다시피 수익이 좋았고 네. 올해도 조심조심해서 뭐 그런 대로 괜찮은 수익을 올리고 있는 중입니다. 그렇습니까? 네. 네. 저도 이제 사실 이제 어머니가 중3 때 네. 주식을 시켜가지고 종로 5가의 동남증권, 동서증권에 가서 예. 객장에 가서 이제 주문했던 적이 있었고. 일찌감치 하셨군요. 네. 저희 이제 그 유튜브 설춘환 캠퍼스에 네. 중1, 2, 3 학생들이 오. 저한테 쪽지가 왔어요. 예. 교수님, 기말고사 오늘 시험인데 주식 어떤 종목 자기 사놓고 있는데 오늘 상한가 한번 좀 이렇게 화이팅 외쳐달라고 이제 외친 적도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에는 조금 이제 나이가 점점 투자의 그렇죠. 나이가 좀 어려지는데 네. 다만 이제 저는 이제 좀 뭐를 좀 경계하고 싶냐면 아이들이 하고 싶어서 하면 좋은데 부모님들이 야, 내 아이는 벌써 중3인데 주식을 해. 그렇죠. 이런 건 좀 아닌 것 같습니다, 대표님. 맞습니다. 네. 대표님, 그러면 2022년도 주식 시장 전망 좀 한번 간단히 부탁드려도 될까요, 대표님? 2020년, 네. 그다음에 21년까지 코로나 때문에 고생이 많았어요. 네. 요즘은 뭐 오미크론인지 뭔지 아는 네. 변이도 나오고 네. 심지어는 뭐 테스트에도 안 보이는 스텔스 오미크론 뭐 이런 것도 네. 있다고 합니다. 네. 어쨌든 그것 때문에 고생을 많이 했고 그다음에 새로운 변이가 또 나타날 가능성도 있고 네. 제가 생각할 때는 코로나 사태가 어쨌든 더 나빠질 것 같지는 않다. 네. 좋아졌으면 좋아졌지 더 나빠질 것 같지는 않다. 그래서 네. 위드 코로나 생활이 이제는 자리를 잡을 것이다. 네. 따라서 경제 쪽도 네. 회복이 되고 성장하면 했지 더 나빠질 것 같지는 않다. 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주식시장도 2022년에는 상승할 것 같다. 네.
구체적으로 뭐 숫자로 말을 한다면 한 네. 3,300 정도까지는 네. 가지 않을까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어쨌거나 우리 권기대 대표님께서 또 월가에 계셨기 때문에 3,300, 네. 저는 3,600 정도 한번 예상해 봅니다, 대표님. 네. 자, 각자의 판단이 있을 것으로 보이고요. 자, 여러분, 오늘은 월가의 경제 전문가이자 지금은 이제 베가북스 출판사의 수장으로 돌아오신 우리 권기대 대표님과 오늘 명쾌하고 야무진 최신 경제 용어 해설 이 책의 어떤 내용을 한번 알아보는 그런 시간을 가졌습니다. 우리 권기대 대표님은 정말 어렵게 모셨기 때문에 저희가 한 번만 딱 더 모시고 또 여러분들에게 정말 유익하고 좋은 정보 다시 한번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표님 오늘 인터뷰에 응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자, 우리 유튜브 설춘한 캠퍼스 구독자 여러분, 우리 권기대 대표님의 오늘 방송 다시 한번 공부 열심히 해보시고요. 조금 더 깊숙이 알고 싶다라고 한다면 저는 이 책, 저도 한번 읽어봤는데 대단히 좀 도움이 되더라. 사실 누가 보면 돈 받고 책 공부하는 것 같지만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늘 말씀을 드리지만 돈 많고 실력 있으면 살기 좋은 나라 대한민국. 여러분 유튜브는 설춘한 캠퍼스. 오늘을 여기서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파이팅! 여러분 파이팅! 파이팅!